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님 모실 차례인데요. 여기 저희 청취자분들 이야기를 조금 듣고 뵐게요. 6771님이 아까 우리 이란님 음악 들었잖아요. 오맵 나갈 때. 라이브는 아니지만 이란님 음악 들으니 반갑고 노래도 좋고 그랬는데 저도 여름이 온다. 오늘 같은 날씨에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여진님 반갑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이란님 생각납니다. 언제 출연하실까요? 했는데 내일 토크 콘서트에 나와서 라이브를 하고 그 토크 콘서트 방송이 6월 4일 수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김도훈 의원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김도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입니다. 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청년 대표로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나고 자란 3대째 소상공인 가정 출신이므로 골목 경제와 청년 정책, 그리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후 민생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수원에서 나고 자란 3대째 소상공인 가정 출신이다 하셨는데 수원이 원래 조선시대 후기에도 상인들이 많은 도시였잖아요. 그래요. 근데 네. 의원님이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게 경기도의회 청년 의원들 중에서 맏형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시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30살 무렵 당시 8달구 국회의원이었던 남경필 전 지사님의 청년활동을 도우면서 정치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김용남 전 국회의원과 함께 활동하면서 지역 정치를 체감했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을 맡으며 중앙당 청년본부, 대통령 선거, 선대본 청년조직 등을 거쳐 전국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자 했고 그 결과 경기도 청년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도민을 위해 실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자리에서 무게감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에서 시작해서 중앙당 청년본부, 대선 선대본 청년조직 이러면서 전국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역시 그 경기도 지역 청년 대표로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떤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크게 느끼셨나요? 청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기회의 부족이라고 하는 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용, 그리고 문화와 여가조차 누릴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 청년은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팅 제도 같은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립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1인 콘텐츠 제작자나 지역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정책으로 뒷받침한다면 지역 문화도 살아나고 청년이 중심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또 청년 대표로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 기본법 개정 촉구를 건의하셨는데요. 지금 청년 나이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청년으로 대우하자 그런 이야기였겠죠. 현재 청년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원님? 자, 지금 경기도는 2023년 전국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청년 연령 기준이 만 34세 이하로 가장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네. 예, 이로 인해 35세부터 39세 이하 청년들이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됐고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이 2023년 10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는 만 39세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니라 실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등 중요한 정책에서 소요되었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특히 35세에서 39세 청년 약 9만 명이 제도권 내로 포용되었고 정책 수혜의 형평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전국으로는 청년기본법이 이 청년들을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만 39세까지로 상향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45세, 49세까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연령 기준의 차이로 인한 정책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 정책 예산을 분배하고 할 때 기준이 되는 청년의 연령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도는 만 34세 이하인데 다른 지역은 만 39세, 또 만 45세, 49세까지도 있다. 그래요.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어떤 연령층이 많은지를 좀 보고 현실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긴 하겠네요. 또 의원님께서는 전통주 활성화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통주에 관심이 많으신? 네, 이제 결국은 경기미 이제 쌀 소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미는 아하. 전국 최고 수준의 쌀 품종이죠. 네. 그래서 이를 활용한 전통주는 농업뿐 아니라 문화, 관광 산업에도 연결이 됩니다. 저는 쌀 소비 촉진과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청년, 양조인을 육성하고 전통주, 시음,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을 통해 전통주 산업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창의적인 접근이 전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요. 창업과 브랜드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경기미 전통주 정책이 필요하다. 또 이걸 통해서 청년 창업이 육성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또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경기도 안에 세계유산이 좀 많긴 많죠. 네. 자, 경기도에는 수원 화성, 남한산성, 그다음 조선 왕릉 등 3개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이번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 디지털 콘텐츠 기반 활용 사업, 지역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존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진짜 잘 보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수원에서 3대째 소상공인 가정 출신이다 그러셨으니까 청년 정책만큼 또 소상공인 정책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누구보다 요즘 힘든 소상공인 분들의 고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이거다 하고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2014년부터 수원역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해 지금도 네. 요식업과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 모두 전통시장 상인이셨기 때문에 상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 지원을 넘어 매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매산시장 조명 개선을 위해서 6억 원의 특조금을 확보했고요. 빛의 전통시장이라는 특색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게 해서 야간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원역부터 화성 행궁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리고 특조금을 교부함으로써 하나의 길이 연결돼서 소상공인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빛의 전통시장 프로젝트라고 하는구나. 이제 수원이 네. 빛하고 연결되는 슬로건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네. 예, 지금 드릴 질문은 사실 오늘의 기후에 출연하는 모든 의원님들께 드렸던 질문인데요. 김도훈 의원님 시장 상인분들 현실을 잘 아는 만큼 또 부모님, 조부모님이 더울 때, 추울 때 가게 하시는 걸 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버텨야 하는 분들 고충을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또 날씨나 기후 변화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기후 변화, 네. 네, 기후 위기. 저희는 이게 단지 북극곰이나 지구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과 미래 또 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보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기후 위기는 북극곰의 문제가 아닌 장사하는 상인들의 생존과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름의 무더위,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하루하루 가게를 열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기후 정책을 꼭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전통시장, 냉난방비 지원, 친환경 점포 전환 지원, 에너지 절감, 설비 보급 등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민생 정책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기후 복지가 곧 생활 복지이며 앞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실천적 기후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소상공인 입장에서의 기후 정책 여기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네요. 전통시장 냉난방비 하니까 느낌이 오는데요. 정말 그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도 장사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오늘 이렇게 기후와 민생을 주제로 도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 전역에서 민원 해결사, 현장형 청년 정치인으로서 더욱 분주히 뛰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민생 경제, 지역 문화와 청년의 미래가 모두 연결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으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한종혜 님이 청년 나이 만 40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결혼 연령이 높아서요. 미혼이면 청년 아닌가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또 청년이 네. 장사를 시작하면 지원금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 하는데 이런 지원금은 경기도청이나 시군구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아볼 수 있겠죠? 이제 경기도에는 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청년 창업할 때 지원해주는 지원금부터 중간에 여러 가지 지원해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 시장상권 그다음 뭐라고 하셨죠? 진흥원. 진흥원. 네, 진흥원이요. 네. 네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김도훈 경기도의회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는 김도훈 의원님 명예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소상공인 정책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